넌 그게 문제야. 툭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속 터진 적 다들 있으시죠? 내 단점, 내 실수, 내 성격,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네가 문제야 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크죠. 내가 정말 문제인가 싶어서 밤새 뒤척이고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고 말대꾸하자니 싸움만 커질 것 같고 결국 혼자 끙끙 앓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 사람 앞에서 자꾸만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넌 그게 문제야 라는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확실한 방법.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와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대화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 오랜 친구, 직장 동료. 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관계에는 기대와 믿음, 책임과 의무, 그리고 지켜야 할 관계라는 부담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어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인데, 나까지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은 외로울 거야.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하게 되고 결국 내가 상처를 받아도 차마 말을 꺼낼 용기가 사라집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걸까? 그 사람도 요즘 힘들 테니까.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마음을 꾹꾹 눌러 담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그 사람의 말과 기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상처는 마치 비에 젖은 옷처럼 무겁게 몸에 달라붙습니다. 벗어내지 않으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나를 짓누르죠. 하지만 이 무게를 덜어내는 첫걸음은 그 상처를 사소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영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겉으로는 늘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잘 챙기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녀에겐 수진이라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공유해온 소중한 존재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진과 만나고 나면 지영 씨의 마음은 무겁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지영 씨의 성격과 행동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그렇게 약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 내가 말 안 하면 너는 절대 못 바뀌어. 처음엔 정말 나를 위하는 말이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지영 씨의 마음 속에서 울림처럼 퍼졌고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회사 회의 시간엔 말할 용기가 줄어들었고 사소한 실수에도 스스로를 크게 탓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수진의 말이 떠올라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영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인데 왜 이토록 타인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 그 이후 그녀는 수진과의 연락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적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녀의 불안과 열등감을 투사한 것일 수 있다는 거요. 그 깨달음은 지영 씨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67세의 은숙 씨는 은퇴 후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편하길 바라는 마음에 집안일을 도맡고 생활비도 보탰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바빠늘 예민했고 사위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엄마도 좀 편하게 생각해봐요. 나도 힘든데 엄마까지 이러면 너무 힘들어.
그 말에 은숙 씨는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 앞에서 더 조심하게 되었고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손주와 놀아줄 때도 웃음 뒤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은 나랑 놀아줄 때도 슬픈 얼굴이에요? 그 질문이 은숙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나는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싶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 그 고백은 작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이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요. 민수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그는 팀장으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로 인정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사인 최 부장의 날카로운 말투 때문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최 부장은 민수 씨의 업무 스타일을 자주 비판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의 노력을 폄하하곤 했습니다. 민수 씨, 이 자료는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솔직히 민수 씨가 팀장이 맞는지 모르겠네. 처음엔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며 이를 악물고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비판은 민수 씨의 자신감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점점 회의에서 말을 아끼게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어? 라고 걱정했지만 민수 씨는 차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우연히 동료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건 최 부장의 문제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민수 씨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전문 상담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과의 관계는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민수 씨는 더 이상 그 말에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지금 당신이 어떤 관계 안에서 지치고 있다면 조용히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은 당신의 마음에 솔직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나는 누구 앞에서도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먼저, 나는 누구 앞에서도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편안하다면 이는 건강한 관계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을 숨기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이미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과의 대화는 나에게 힘이 되는가? 그 사람과의 대화가 나에게 힘이 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위로와 응원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내 이야기가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나 의견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상대가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내 감정이 사소하게 여겨지거나 자주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마음 한편에 상처가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잘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면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참고 넘기는 일이 많다면 이미 마음의 벽이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는 이 관계에서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이 관계에서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자주 피하고 싶어진다면 이미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마음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질문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하나씩 답을 써내려가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솔직한 답변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냥 끊어.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게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공들여 쌓은 탑처럼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추억, 사랑, 미안함, 책임감이 얽혀 있죠. 가족이라면 내가 참아야 집이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고, 친구라면 이렇게 오래된 우정을 어떻게 끊어? 라는 미련이 남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내가 참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어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등을 돌리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 보낸 시간, 쌓아온 추억, 주고받은 감정들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혹시 내가 먼저 거리를 두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한편으론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나 스스로가 외로워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고 또 참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만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몰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마음 깊은 곳의 불편함을 애써 외면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망설이고 머뭇거리다 보면 관계를 정리하려던 마음도 점점 흐려지고 어차피 나는 못할 거야. 이쯤에서 그냥 포기하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힘든 관계임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상대를 배려하느라 나를 계속 무너뜨려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한 정원입니다. 그 정원을 짓밟은 사람에게 끝없이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계의 끝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 용기가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이 방법들은 작지만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씨앗이 될 겁니다. 먼저 매일 밤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가장 마음을 흔든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말, 행동, 혹은 당신의 감정이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수진이 내 말투를 지적했어. 그때 나는 부끄럽고 화가 났어. 왜 그랬을까? 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감정을 적다 보면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아니면 상대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트를 침대 옆에 두고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떠오르는 대로 써보세요. 일주일 뒤 썼던 내용을 다시 읽으며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침이나 밤, 거울을 보며 조용히 한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지킬 자격이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할 권리가 있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마음에 강한 울타리를 세워줍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내면의 힘이 커집니다. 이 문장을 휴대폰 메모에 저장해 자주 보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심호흡하며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지금 너무 가까워 숨이 막힌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연락하던 친구라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가족이라면 대화의 빈도를 조금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바빠서 정신없네. 나중에 연락할게. 처럼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말을 준비하고 그 시간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 동료, 혹은 전문 상담가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 거예요.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그 말은 나를 좀 불편하게 해. 다음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처럼 말입니다.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미리 어떤 말을 할지 연습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시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사람을 깊이 믿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 빛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끝없이 참아야 하는 그릇이 아니라 소중히 가꿔야 할 정원입니다. 그 정원에 어떤 꽃을 심고 어떤 나무를 키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나의 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하루는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 넌 그게 문제야. 라는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 어떠셨어요? 아마 듣는 내내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이 있거나 아니면 나만의 말 공격 대처법 같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이야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지혜 같은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주변에 넌 그게 문제야 같은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 슬쩍 공유해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부로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하게 마음 지키면서 살아나가자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다들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 채널이었습니다.